자, 지금 북한이요, 이번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가만히 보면 제재를 미국 보고 먼저 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새 제한 내놓을 필요 없이 딱 버티고 있다가 미국이 안 물면 한번 가보자고 미국 대선 시작 시점까지 계속 몰고 가면 트럼프가 결국은 자기 거를 들어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 그래서 지금 6.12 싱가포르 합의를 안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재를 통해서 다 될 걸로 생각하고 천천히 가면 될 걸로 생각한다, 이게 큰 오산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이가 타협점이 안 보이면 2차 회담을 안 갈 거다, 그래서 핵무기 고수 의지가 전혀 안 변했고 핵 보유국으로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한 석탄을 가스화하는 기술로 제재에 저항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 기업들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요. 석탄에서 합성가스를 만드는 장치를 지금 비료 철강 시멘트 공장에 설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석유나 가스 수입을, 석탄을 가지고 가스를 만들어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 18세기 후반에 고안된 기술인데, 독일이 2차 대전 때 이 전투기 탱크에 합성 원료를 이런 식으로도 만들었고, 남아공이 석유 금지 조치를, 아파르테이트, 그 흑인 차별 때문에, 흑백 분리 정책 때문에 이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을 때 이걸로 버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술을 도와주는 것이 오랜 우방인 지금 중국의 여러 회사들이 이런 것을 북한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7월 8월 달에 북한의 석탄 밀수 때문에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도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거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보름 전에도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이 계속되어서 8개국의 지금 비행기나 배가 이걸 감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00차례가 넘는 정찰 비행을 했고, 그 결과 30차례의 환적을 적발해서 중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맹국 8군데가 감시 작전을 하는데, 그 동맹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하고 일본이 구축함과 초계기가 서로 북한 어선을 구출하는 과정에 레이더를 쐈니 안 쐈니 시끄러워요. 이것도 참 창피한 이야기지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불법 환적을 하는 횟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작년에 북한 석탄 밀반입 수사가 있었죠. 근데 그 수사가 완전히 맹탕 수사, 즉 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봐주려고 한 수사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렇게 시끄러워졌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적어도 나중에 자기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당하지 않으려고 생각해서라도 미국과 관계에서 시끌시끌했고 보수 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 내용에서 이상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걸 형식적으로라도 해명이 되게끔 각은 맞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취득 경위, 유통 경로, 자금 거래 등 공소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전부 빠져서 그야말로 그냥 들켰으니까 형식적으로 억지로 지금 작성을 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대구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북한 석탄의 취득 경위, 유통 경로, 자금 거래 내역 등 핵심 내용이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2017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 석탄 선철 4만여 톤을 밀반입한 수입업자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1명은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은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들이 북한의 누구로부터 석탄을 취득했는지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채 공소장에 불상의 방법, 즉 적을 수 없는 모르는 방법에 의해서 석탄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한 대만 주워 패면 부을 건데 패면 안 되지 요즘은. 그래서 이 자료를 취득한 윤한홍 의원은 남동 발전에 반입된 9,700톤 뿐만 아니라 다른 7건의 석탄 밀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북한산 무연탄으로만 기재했을 뿐 북한 누구와 접촉했는지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밝히지 못했다. 그럼 북한의 동해상에 북한의 유령선이 하나 때가 되면 나타나면 거기에 유령선에다가 돈다발을 던져주고 석탄 받아옵니까? 기가 찬 이야기. 또 공소장에는 러시아산으로 위장된 북한산 석탄이 인천, 포항, 당진, 마산,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도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내로 반입됐으면 어딘가 산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먹어치웠어요, 석탄을? 그런데 밀반입 8건 중에 북한산 석탄을 샀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덜통이 났던 남동 발전 하나밖에 없고 이는 작년에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외에 수만 톤의 북한의 석탄이 들어와서 어디로 갔는지 밝혀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자들이 북한 석탄을 구매했으면 사고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과 결제 수단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세청장은 작년 10월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 북한산 석탄 대금이 우리 은행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다 했는데 이 제3자가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외교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했고 검찰 공소장에는 대금 거래와 결제 방법 등이 전혀 명시되고 있지 않아서 돈이 어떻게 북한에 갔는지 안 줬는지 떼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법부가 어떻게 처벌을 하겠어요? 누구한테서 사왔는지도 모르고 그럼 나중에 재판에 가서 그 북한 거 아닙니다 이러고 나중에 그 한국에서 어디 갔는지 우리 바다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고는 우리 대금 준 거 없어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다른 거래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거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그래서 우리 돈 준 바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 검찰은 적어도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검찰이 밝히지 않은 눈먼 공소장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 북한산 석탄을 밀수한 사람들은 국내 정보기관의 앞잡이다. 그리고 실제로 문정권에서 석탄 밀수를 하고 그 앞잡이들은 자, 잠깐만 좀 한 명만 들어가 있으라 가위바위보 해서 먹여 살려줄게. 그리고 남은 거는 우리가 다 알아서 검찰 수사해서 수습할게. 저게 시끄러워져 가지고 뭐 VOA가 보도하고 해서 시끄러워졌으니 도리가 없다. 처음부터 이게 납품하는 과정도 이상했고요. 회사도 유령회사 비슷하게 이상했고 또 납품이 해서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일들도 그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석탄 밀수 과정이 완전 사기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기관들 관세청, 해경, 검찰 전부 이상해요. 그래서 석탄 밀수 사건의 주범은 정보기관이 아니냐. 그리고 지휘자는 청와대입니까? 한국당 와 이런 건 특검하지 않습니까? 참 저 당도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건에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쳐넣어야 된다. 딴 사람 다 입을 다물어도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거짓말이나 달콤한 말, 또 사실과 벗어난 자극적인 말을 진실보다 더 좋아합니다. 자, 몇 사람들이 미 전략사령부가 필요하다면 북한에 핵 투하하겠다 하는 세 마디 자극적인 글들을 올렸던 모양이에요. 트윗에. 전략사령부는 핵을 관장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타임스퀘어의 세 마디의 볼드롭이라고 볼을 밑으로 확 떨어뜨리는 거기에 빗대어서 이 필요하다면 이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떨어뜨릴 것이다. 마치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처럼 암시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자, 미 전략사령부는 공식 트위터에 큰 볼을 떨어뜨림으로써 뉴욕 타임스퀘어는 새해를 맞이한다. 만일 필요하게 되면 우리는 이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떨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과 함께 B-2 스텔스 전폭기가 폭탄을 투하하고 지상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첨부했어요. 자, 이 글은 2019년 1월 1일 신정을 앞두고 이 타임스퀘어에서 볼드롭 행사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미국의 전략사령부 공식 트위터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왜 이런 이 자극적인 경솔한 메시지를 올리는 거냐, 이러니까 전략사령부가 이걸 삭제했는데요. 자, 결국은 미 전략사령부가 아주 좋지 못한 취향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전략사령부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글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미 타임스퀘어에서는 볼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고 아무 생각 없는 홍보 담당자가 올렸다가 삭제하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일부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치 북한의 폭탄을 떨어뜨릴 것처럼, 지금 트럼프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꿈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데는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참 진실을 고수하는 길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과정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암호화폐. 작년 1월 달에 아주 시끌벅적하게 암호화폐와 함께 시작이 됐지요. 비트코인이 2,400만 원까지 가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막 가격이 뜨면서 별의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라고 지도 모르는 헛소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폰지 사기다. 이게 도대체 본원적 가치도 없고 교환 가치도 없고 국가의 보정도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치가 유지되겠느냐. 결국은 투기 수단으로 사기치고 있다 하니까 저보고 또 난리를 쳤죠. 뭐 전문가라고 글을 달아가 그래서 네 비트코인 하는 놈이냐, 내가 그랬습니다. 저보가 마치 무식한 사람 취급했는데, 그리고 일부는 또 제 말을 옮겨다가 막 유튜브에서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온 사방에 퍼뜨렸어요. 자, 그때는 망신 좀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제 말이 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내 말이 옳고 안 옳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정리 좀 해야지요. 자, 그렇게 많이 해먹고 튀었는데 왜 온 사방에 소득이 있는 것에는 전부 세금 추징이 있다라는 문정권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온 사방에 세금 다 끌어대는 문정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 추징 안 합니까? 암호화폐로 돈 몇 배 벌고 튄 놈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암호화폐에서 사기친 놈들, 암호화폐에서 장난친 놈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왜 전반적인 수사에 돌입하지 않고 아주 재수없는 몇 놈 사기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놈들만 부분적으로 조용히 잡고 끝내냐는 겁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폭락이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일부 잠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그 의미 없습니다. 문정권 출범 수준 이전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돌아갔지요. 자, 뜬 것은 교묘하게 희한하게 문정권 출범하고 5월달부터 시작해서 1월달까지 폭등했다가
그때 이제 의도적으로 거품을 빼겠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박상기 법무장관이 말하고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씩 꺼져버렸어요. 가상계좌 못하니 어쩌니 한 뒤부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진짜로 암호화폐에 거품이 이유가 있었다면 정부가 단속을 해도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꺼졌어요. 그러니까 정부 단속이라는 핑계로 거품을 깨고 빨리 깨고 먹은 놈들은 튀인 거 아니냐. 제가 이런 건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느냐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도 지금 규제가 강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고 투기 외에는 쓸모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빠찡고 하러 가면 슬로트 머신 거기에 빠찡고 알이 그거 안 바꿔주면 쓸모없지요. 그거 따봤자 먹을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요. 투기 수단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트로 표시되는 숫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아무 자구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은 입증이 됐어요. 자, 지금 전 세계의 암호화폐의 가치가 2천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작년 초에 초고점일 때 933조 8,320억 달러 그러니까 무려 4분의 1토막도 더 나버린 겁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이 낙폭이 80%가 넘었다는 거예요. 2000년에 미국의 닷컴 버블이라고 미국의 IT 기업들이 붕괴되어서 나스닥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기록한 78%를 넘는 수치라는 겁니다. 암호화폐별로 물론 가치 하락의 추세는 좀 달랐지만은 비트코인 하나만 해도 2,400만 원대 하다가 이제는 430만 원 하잖아요. 4624 아닙니까? 6분의 1 토막이면 80% 이상이 날아가 버렸지요. 80 한 2, 3%가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가 이렇게 몰락이 되게 된 것은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요? 가서 어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하나 마실 수도 없고 은행에 간다고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놈이 해킹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거래소에 들고 와서 매매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데가 없다라는 투자자의 의구심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걸 마치 대단한 혁신적인 것처럼 보고 있던 그런 정권들이 이제는 규제에 났으니까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이걸 끌라고 했겠어요? 놔뒀다가 난리 나겠다 싶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당국은 어떤 게 생겼으면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규제를 나서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 정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과 연동되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 승인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암호화폐가 조작 가능성이 있고 거래의 리스크가 너무 크고 상품으로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여전히 지금도 무슨 암호화폐가 어쩌고 저쩌고 가치가 있니 하지만 그거는 기술은 기술이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망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껍질 벗겨 먹으려고 다들 눈이 벌겋는데요. 투자금의 90%가 한국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1월 고점 대비 평균 90% 이상은 하락한 암호화폐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업들 중에는 이런 암호화폐로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지금 그게 20분의 1로 줄어들어서 개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퀀텀, 에이다 등 주요 암호화폐 가운데 약 20점이 하락률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토막 났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더리움으로 불리던 퀀텀은 1월 초만 해도 한 개 12만 원이었는데 현재 1,800원, 7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3세대 암호화폐라고 하며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던 에이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음, 시아코인, 코모도, 메탈, 시린 토큰, 이그니스, 아크, 스테이트, 네트워크 토큰, 스톰, 시빅, 아드, 네오, 램, 어거 등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2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암호화폐의 황태자처럼 꼽혀서 개당 2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0만 원대로 꼬꾸라져서 20분의 1 토막이 났고, 자,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1억 원어치 이리디움을 샀으면 지금은 500만 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또 암호화폐 관련 이 각종 이 앱을 개발하거나 컨텐츠를 개발한 그런 회사들도 지금 다 망했다는 거죠. 왜? 그게 휴지 조각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현금화하지 않고 갖고 있던 회사들은 지금 운영 자금도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 심지어 블록체인까지도 다 망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반드시 한번 뒤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해먹었느냐, 누가 바람을 잡았느냐. 자, 지난 12월 달에도 암호화폐 공동구매하고 관련되는 벤처 대표라는 20대 초반이 벤처 대표라고 껍죽거리다가 돈 떼먹고 자살해가지고 발견됐는데요. 이 암호화폐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이 다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 몇십 명은 더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암호화폐를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끝이다고 넘어갈 겁니까?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 제가 볼 때 100% 이 권력과 결탁이 된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리트 저널은요, 3,000개가 넘는 암호화폐를 검토한 결과 그 중에 상당수가 사기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비슷한 블록체인 기술로 그 기술이 앞으로 무슨 인정이나 보안에서 뭐가 되더라도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결국 암호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기를 유발하는 사기 수단이었다. 그걸 정권이 출발하고도 7개월 동안 그렇게 2천 몇백만 원 올라갈 때까지 방치한 것은 그야말로 정권에서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했다. 이 정권은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부분이면 거기에 끼어들어서 세금을 뜯어내려고 난리인데, 그렇게 투전판이 온 사방에서 벌어지고 온 신문마다 폐면 방송마다 암호화폐 난리 지랄을 했는데, 정권이 그걸 붐이 고점에 있을 때는 방치를 하다가 이제 살짝 내려올라니까 단속한다고 해서 거품을 확 껐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로 끝이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지, 아직도 가격은 폭락했고 시장은 쪼그라들었지만 암호화폐라는 것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사가 한번 발표된 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폐는 결국은 뭐냐? 권력과 관계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거래소라고 이름 불리는 것 중에 3건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하는 짓거리가 차명 계좌 만들어서 허위 충전을 했다라든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짓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토큰을 상장 후에 가장 매매를 했다. 자, 이건 완전히 사기 벌인 이런 것들만 한 3건 피해자가 있는 것만 수사하고 남은 부분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고, 해킹 사고도 지금 어떻게 했다라고 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요, 암호화폐 이것도 석탄 밀수처럼 권력과 관계되어진 어욱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자, 김태우 수사관의 자료 중에 노무현 정권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한 실태를 조사했다는데 과연 그것만 했겠습니까? 현 정권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회사에 공공기관의 자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깊숙하게 연관되어서 해먹은 실체가 뭔지요,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 지금 정권이 전부 전반적인 수사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버릇 놈들은 세금 내야지요. 그러잖아요. 암호화폐에서 몇 배 튀겨 먹었다고 그 세금 안 냅니까? 주식도 세금 내는데. 세금 추징해야 되고 거기에 불법이 있으면 사법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조작이나 마치 주식에 이 정보 유출 등을 통한 주가 조작처럼 암호화폐 조작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 몇 개가 발견됐잖아요. 그렇다면 다 집어넣고 그 돈 몰수해야지요. 그러면서 그때 뭐 공직자 한두 명이 조금 벌었다 하고 말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정권이 암호화폐를 슬쩍 덮어놓고 더 이상 쑤시지 않는 부분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정권의 핵심이 해먹었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사할 때까지 제 이야기할 겁니다. 국세청 왜 암호화폐 탈세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거래소 한다라는 놈들이 얼마나 처먹었는지를 왜 세금 추징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요, 제대로.